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서울 아파트의 미래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미래 가격 예상도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큰 어떤 맥락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뭐 어떤 분들 뭐 또 조금 틀리면 또 뭐 틀린데 어쩌네 뭐 이제 하도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또 데이터가 바라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큰 미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먼저 한번 저희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과거에 정부가 이제 언제부터 정확하게 서울 아파트 시장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2003년 12구 대책. 그래서 이때서부터 뭐 대출이니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규제를 이때서부터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를 하니까 좀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역시나 올라갔죠. 그리고 규제를 하고 나서부터 3년 정도 후인 2007년 1월 달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누구부터 규제했냐? 비싼 아파트, 강남 3구부터 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한 데가 먼저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서울의 전체 시장의 고점이 왔었죠.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 또 사태가 오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렸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그리고 2010년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세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세 데이터는 사실은 하락기를 제대로 반영을 좀 못하는데 뭐 좀 오래된 아파트, 음마 아파트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뭐 입지만 좋고 강남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강남 아파트도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나서 3년 정도 후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었었고 전체적으로 4년 반 정도 후가 서울의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정부가 규제를 뭐 2003년 말부터 했으니까 1년, 2년, 3년, 4년째 정도가 거의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이때도 2007년서부터 전세 대비해서 고평가, 소득 대비해서 고평가,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 주택 금융력 지수 다 고평가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아파트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보다 계속 올라가면서 고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뭐예요? 지금처럼 막 패닉 바잉이 저 때도 있었거든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막 짐 못 싸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2006년 말, 2007년 막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은 작았지만, 예, 이때도 작았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의 대세 하락 구간이 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때 집 갖고 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나 그 기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예, 이런 순간은 또다시 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과거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과거 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그냥 참고로 해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했냐? 2017년 8.2 대책. 이때가 과거의 2003년 12구 대책하고 거의 유사한 대책이었어요. 1호부터 3년이면 언제예요? 예, 올해 중순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 정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의 고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오늘 잠깐 좀 봤는데 어떤 데는 이제 작년 말에 고점을 돌파 못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작년 말에 고점을 돌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입지나 여러 가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정도 그래서 올해 뭐 지금 중순이나 올해 가을 정도가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의 고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는 또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나 이런 게 본격화 되는 내년서부터는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도 전세 대비한 고평가, 소득 대비해서 고평가, 물가 대비해서 고평가, 주택 구매력 지수상으로도 고평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1년과 22년은 확실히 입주 물량이 작아요. 예, 작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이제 준공공 8년 기간 만기, 아까 제가 이제 그 임대주택의 어떤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언제부터 풀려요? 23년서부터 풀린단 말이에요. 빠르면 이제 22년서부터도 이제 팔 사람 또 팔겠죠. 자, 그럼 이때서부터 4년간은 굉장히 시장의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이
21년, 22년 좀 작은 편이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작아요? 작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서울만 좀 내년하고 내후년 좀 작긴 한데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작은 입주 물량은 아니에요. 작지 않고요.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에 지금 30만 주택 공급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지금 뭐 언제 입주할지는 아직 뭐 불확실하지만 26년에 27년서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17만 가구입니다. 거기다 지금 4기 신도시까지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이제 어떤 공급에 대한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고요. 이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3년, 4년 뒤부터는 뭐예요? 시장에 지금 이 신규 공급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매도세도 증가할 거고 공급 물량도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돈 벌 사람은 다 벌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통화량 때문에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 올해도 상승하고 내년도 상승하고 심지어는 2022년에 어느 시점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왜? 고평가 돼가고 있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뭐예요? 실익이 별로 없다니까요. 지금 사셔가지고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22년 뭐 한 중순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하는 이런 국면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과거 2007년, 8년, 9년처럼 쌍봉을 찍고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코로나에 대한 뭐 이런 어떤 2차 충격 얘기도 있고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년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대세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세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씩 올라갔다가 23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세 하락하는 요 시나리오.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정도가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언제 다시 저래 매수 기회가 올 거냐? 지난 과거에도 2010년서부터 13년, 즉 4년은 대세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 놓고 치면 3, 4, 5, 6년은 계속 하락을 아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하필이면 이 시점이 어떤 3기 신도시 입주랑 저는 상당히 맞물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입주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입주 즈음에 아마도 이제 어떤 공급이 또 많으니까 시장은 또 하락세고, 그래서 이때가 아마 거의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이 아마도 또다시 저로의 어떤 2014년과 15년처럼 저로의 매수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가 아마도 2027년에서 28년 정도 즈음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시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3기 신도시가 정확히 언제부터 입주를 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2020년대 중반서부터는 기술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력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D 프린팅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지금은 48시간에 지금 3D 프린팅으로 집 한 채를 집니다. 100년의 내구도를 갖고 있고요. 이런 기술은 앞으로 기하급수로 발전할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부동산은 건축물과 토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건축물의 상당한 비용이 뭐예요? 원자재도 있지만 결국 인건비, 건축물을 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3D 프린팅으로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주운전이나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뭐예요? 플라잉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2020년대 중후반에 이제 아마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는 직주운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즉 많은 어떤 이런 기술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가격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부동산이 내려가는데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좀 영향을 저는 미치는 시대가 지금 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0년대, 2000년대랑은 너무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더 기술이 부동산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가 뜨고 어디가 좀 저평가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년 2019년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미치고 있는 저평가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게 아직 뭐 100% 정확하지는 않은데 계속 지금 고도화 작업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데이터로 보나 또 실제로 제가 리치고를 만든 제가 다양한 데이터로 봤을 때 충남, 충북,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 여기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되어 있고 미분양도 줄고 있고 입주 물량마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이런 수도권이 대세 하락하는 기간에도 이쪽 지역들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미 그런 징조들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조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결정이에요. 네, 인생을 바꿀 만큼 큰 결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생이 바뀝니다. 좋은 시기에 부동산 잘 사면요, 정말 매덕을 그냥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고평가된 시기에 잘못 사면요, 그냥 매덕 내가 힘들게 모은 돈 다 날아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 10년에 한 번밖에 없을 만큼 절호의 기회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잘못된 투자 의사결정이 뭐예요? 저평가될 때 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팔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저평가, 예를 들면 2013년 말, 서울 얼마나 저평가했어요? 2014년에. 근데 이때 무서워서 또 파신 분들도 있거든요. 왜? 계속 그동안 하락만 했으니까. 근데 최소한 저평가됐을 때 팔지는 말아야 된다. 사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뭐예요? 반대로 고평가될 때 팔지는 못하더라도, 서울이죠, 지금.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금 또 일부 광역시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최소한 지금 뭐 시세 차익을 실현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고점에 잘못 샀다가는 굉장히 몇 년간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은 분명히 아까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확실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 그리고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각종 정부의 규제와 세금 때문에 또 각종 뭐 보유세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부동산의 어떤 의사결정 주체인 개인과 기업, 정부가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이제 들쭉날쭉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부 다 뭐예요?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이제는 다 뭐예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근거에서 부동산의 어떤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어떤 파도치는 이런 부동산 시장이 있었다라면 앞으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완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 리티고 팀이 많은 또 기여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더 살기 좋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제가 한경, 그 다음에 온라인 세미나 15일날, 그 다음에 24일날, 25일 또 재테크 트렌드 쇼에서 제가 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래서 내용이 또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